30년 가까이 표류해온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충남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주식회사 KPIH 안면도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단독으로 응모한 업체는 2025년까지 안면도 3지구에 3천억 원을 들여 콘도 등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의 반응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살펴봅니다. 충남도가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점검에서 1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도는 고발과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영업구역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주민반대대책위는 당초 계획대로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충남도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30년간 표류하고 있는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충남도가 사업에 참여할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사업이 번번이 무산돼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단독 응모한 KPIH 안면도를 선정했습니다. KPIH 안면도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는 개발 전문 민간업체입니다. 충남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사업 계획과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KPIH 안면도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컨셉이라든지 사업 시설 계획에 대한 적정성이 좀 좋았고요. 평가위원들이 판단하기에 많이 좋았고 재원 조달의 계획에 있어서 PF 자금 능력이 된다고 보고 그 위원회에서 적격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안면도 3지구에는 오는 2025년까지 3천억 원이 투입돼 콘도와 근린생활시설 등 숙박 관광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30년 묵은 수건 사업이 재추진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뒤에도 사업이 무산된 경우가 3차례나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큽니다. 사업자 선정자가 사실상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무실하게 그냥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흘러간 게 한 3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번에도 과연 될까 하는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사업이 유명무실해진다면 아마 안면도 지역 주민들은 화를 크게 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돕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업체가 이제 선정되었으니까 앞으로 본 계약까지 어려운 난국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주민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무슨 조건 완화가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데 충남도는 오는 10월 본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본격 사업 착수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머지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3지구를 시작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반응과 앞으로 남은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섭 충남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결정 총평부터 좀 듣고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남도가 이제 안면도 국제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한 지가 이제 올해가 28년째입니다. 네. 여러 기업들이 이제 뭐 개발한다고 하다가 못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식회사 KPIH 안면도라는 회사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안면도 주민들과 우리 충남 도민들께서는 아마 굉장히 이제 반가워하실 것 같고요. 이번 이 회사가 이번에 중도 포기하는 일 없이 끝까지 좀 안면도를 좀 국제관광지로 개발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사실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28년째 이렇게 번번이 무산이 됐는데 이번엔 좀 정말 원활하게 추진이 될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동안 개발이라 하면은 사실 우리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면적이 네. 이제 120만 평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 사업자가 네. 선정이 되면은 전체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었거든요. 예. 공모보직 공고가.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4개 권역으로 이제 나뉘었고 그 중에 이제 3지구라고 이제 콘도와 이제 리조트 뭐 호텔 지구지요. 그리고 이제 또 먼저 지난번에 롯데와 이제 협상을 한 과정도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그 롯데가 이제 우리 안면도 3지구 땅을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녹지 부분만 해도 한 40% 부분을 또 우리 충남도에 예. 환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외자 유치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사업비에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 사업비가 2,107억 정도가 됐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제 15%가 이제 사업 준비금 법인 설립 기금이었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10%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30%네. 네. 30%가 이제 외자 유치 자금이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대폭 음. 삭감을 하고 이렇게 보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더 조건이 좀 더 나아져서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신다고 예, 말씀해 예, 주셨고 뭐 지역사회 반응도 좀 궁금한데 주민들은 좀 대체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역 주민들은 이제 환영을 하죠. 대체적으로 이제 환영을 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8년째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또 될까 또 하다 말지 않는 거 아니냐고 반신반의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는 좀 줄곧 충남도의 역할에 좀 강조를 해 오셨는데 예. 앞으로 충남도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충남도에서는 이제 우선 협상자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앞으로 이제 5개월 후 이제 10월 경이면 본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10월. 네. 예. 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자도 어쨌든 뭐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네. 지원해서 정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막힌 곳이 있다면 예. 뚫어서 네. 정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 좀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그 주식회사 KPIH 안면도라는 회사가 이제 우선 협상자로 지정이 됐고 이제 앞으로 사업을 이제 험해서 정말 거기에 처음서부터 거기에 이제 크게 이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요즘 경기가 굉장히 불황이잖아요. 네. 이 시대에 맞게 정말 적절하게 정말 안면도에 맞는 그런 개발 좀 하고 또 거기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네. 그걸 좀 잘 파악을 해서 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안면도 우선협상 대상 선정에 대해서 남은 과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광섭 충남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원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대책위는 영업구역을 놓고 현재 법정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1년 전 행정기관들끼리 승인 조건이 달라 사업 허가가 취소됐던 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 이번엔 감사원이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산폐장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에
감사원은 지난 10월부터 충남도와 서산시, 금강유역 환경청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상폐장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사업자의 편에서 충남도를 압박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원안대로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땅값이 싸고 경기도에 근접한 충남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 경제적 수익은 수도권에서 가져가고 거기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충남에 묻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감사원은 공익을 위한 기관입니다. 사기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폐기물 매립 용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충남도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자가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보다 4배 늘려 신청을 하자 도에서 산단 내 폐기물 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겁니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금강유역 환경청에 폐기물 사업자를 허가를 요청할 때 거기에다가 살짝 해당 산업단지와 그 인근이라면서 살짝 영업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이제는 그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충남도의 기본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자가 외부에서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산폐장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입장은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가 승인할 때도 내부적 조건은 진위는 어디까지나 산단 내에 폐기물 처리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난 거기 때문에 그 입장을 변경할 계획이 전혀 없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감사원한테 불이익을 받는다 했더라도 제 입장은 변화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사업자는 금강유역 환경청과 충남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중순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책위는 감사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최근 당진 현대제철이 기준치를 초과한 독성가스를 배출했다는 소식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충남도가 현대제철을 대상으로 대기 오염물질 점검을 진행했는데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담비 기자,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2일 충남도가 실시한 충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충남도는 현대제철과 현대오일뱅크 등 배출 사업장 2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모두 14건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항들이 적발이 되는 건가요? 네, 현대제철의 경우 제2고로 용광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를 방지 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 중에 곧바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연주공정에서 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습니다. 충남도는 제2고로에 대해선 10일 조업 정지를, 연주공정은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방지시설 고장 방치 5건을 비롯해 배출시설 오염물질 누출 방치,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흡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시아나수소 불법 배출에 대해선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배출 농도를 측정했고 행정 처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 대산공단에 위치한 현대오일뱅크에선 방지시설에 딸린 기구 고장이 확인돼 경고 조치와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이 관련 법규를 사업장들이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관리 감독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충남도에선 좀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양승조 지사는 실국 원장회의를 통해 관리감독 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중앙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사업자 자가 측정 시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되면 행정 처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 굴뚝 원격 감시체계 부착 의무화가 확대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 지도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개선 사항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지난해 충남 지역 농가 소득이 발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충남 지역 농가 소득은 한 농가당 4,35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보면 네 번째 높은 수준으로 2017년보다 20% 올라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4,800만 원대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전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농가 연평균 소득은 사상 처음 4,200만 원을 넘어섰지만 농가 부채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3,3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매달 초 달력을 넘기면서 이번 달은 언제가 휴일인지 찾아보는 건 직장인들의 소소한 즐거움인데요. 이번 달 달력을 살펴보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등 이틀의 공휴일이 있는데요. 두 날 모두 일요일이어서 아쉬웠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은 대체휴일이 생겨서 다음 날이 빨간 날인 반면에 석가탄신일은 대체휴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심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적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모든 일요일과 설 연휴, 추석 연휴를 포함해 국경일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입니다. 올해의 법정 공휴일은 총 66일로 52번의 일요일과 관공서 공휴일 15일이 포함됐습니다. 그중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일요일과 겹쳤는데 어린이날만 대체 휴일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2014년 도입된 대체 공휴일제를 살펴보면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에 하루를 더 쉴 수 있습니다.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 휴일이 되고 어린이날은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이 겹칠 경우에도 대체 휴일이 생깁니다. 이 외에 다른 공휴일에는 대체 휴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도의 도입 배경이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인 정서를 고려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공휴일제 도입 당시 정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가 포함된 건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어린이날을 넣은 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하는 가정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인 정서라는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도 오는 2022년까지 대체 휴일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휴일은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다만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 대체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직업 분야에서 상대적 박탈감도 호소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지역 15개 시장 군수들의 공약 이행을 위해 무려 56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매니스토 실천본부 분석 결과인데 그만큼 정부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분석입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규모는 당진시가 11조 1,416억 3,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안시, 아산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계룡시가 3,429억 4,400만 원으로 가장 적었고 청양군, 금산군 순을 기록했습니다. 임기 내 재정 투입이 완료되는 시군은 공주시가 유일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공약 재정 구성을 살펴보면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20.7%포인트 높고 시도비는 2.58%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군비는 전국 평균보다 5.34%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원 소요 규모가 큰 사업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조기 준공 지원, 부여 평택간 고속도로 차질 없는 추진, 제2서해안 고속도로 및 당진 천안 고속도로 시행 노력, 보령 대전 고속도로 건설, 충청 산업 문화철도 조기 착공 순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유병국 의장 등의 해외 출장을 놓고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예천군 의회 사태 이후 전국 자치단체 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도의회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인데요. 6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유병국 의장과 김현 문화복지위원장, 김득은 농업경제환경위원장, 장승재 안전건설 해양소방위원장 등 4명의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 3명 등 7명은 25일부터 31일까지 크로아티아로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의원 1명당 예산은 509만 원으로 전액 도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유 의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제9회 동북아 지방의회 의정 포럼 참석차 이종화, 김영도, 이공희, 김현, 김등응, 장승재, 오인철, 정광섭 의원 등과 함께 몽골에 다녀온 것을 시작으로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모두 6차례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같은 기간 이웃한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이 2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직전 10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김기영 의장이 재임 기간 2년 동안 총 6차례, 후반기 윤석우 의장이 1년 6개월간 3차례 출장에 그친 것과도 비교됩니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에도 지역 언론 등이 제대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서 그런지 외유성 출장 문제에 대한 도의원들이 둔감해진 것 아니냐면서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MOU 한 건 체결하는 게 공식 일정의 전부인 해외 출장과 연수는 개선되거나 축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단순히 횟수만을 놓고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번 출장은 크로아티아 대통령을 만나는 공식 외교 일정인데 외교 관례상 초청을 받고도 안 가는 것은 신뢰가 될 수 있다면서 일정 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만나고 4개 시도와 교류 협정 및 간담회를 갖는 등 전 일정이 모두 공식 일정이고 관광 일정은 일절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과 대전 지역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이 5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 동안 5월에 충남과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으로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장 높았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와 농기계, 화물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5월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은 만큼 자동차 통행량 급증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등록 차량이 110만 대를 넘어선 가운데 수소차와 전기차는 전체 차량 가운데 0.1%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도내 등록 차량은 110만 1000여 대로 개도 이래 처음 110만 대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친환경 차량은 1100여 대로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등록된 수소연료 전기차는 59대, 전기차는 1100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2000여 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소 20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유치원의 유아 모집과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선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유아 모집과 선발 계획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사립 유치원에서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0년도 유아 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분권형 균형발전 토론회가 오는 9일 내포 신도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홍성예산지역위원회의 공동주최로 마련됐으며 내포 혁신도시 지정 의미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또 홍성예산지역위원회는 토론회와 별도로 내포 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도로 위에 철제 코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7일 오전 10시 50분쯤 당진 송화급 인근 국도 38호선에서 코일을 싣고 운행하던 차량에서 코일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은 차량이 급정지를 하다 코일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달 지곡면 패널 사고와 관련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는 앞으로 화학사고 대비와 비상훈련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홍성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신품종 아리향이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홍주 아리향 영농조합법인은 아리향 딸기 50톤 6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일 처음으로 320박스를 선적했습니다. 아리향은 기존 딸기보다 크기가 크고 과육이 단단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홍성에서 시험 재배에 성공한 품종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농심 테마파크에 붉은 영산홍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산홍은 10년 전부터 센터 직원들이 직접 심고 정성을 들여 가꾼 꽃들인데요.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선 영산홍 외에 2,200제곱미터 규모의 학습원과 온실을 갖추고 있으며 오후 5시 30분까지 연중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영농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사일을 거들고 있습니다. 청양군청과 10개 읍면 등 공직자들은 다음 달까지 자율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돕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수집해 농정에 반영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8일 오전 11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육아시간 사용자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8일 오전 10시 어버이날 기념 경로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 당진시 종합복지타운에서 열리는 당진시 노인복지관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8일 오전 10시 결성농협 상설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11회 결성농협의 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8일 오전 11시 삽교읍 행정복지센터 등 8개소에서 열리는 제47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8일 오후 7시 태안여고 앞 광장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답 점등식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8일 오전 11시 화성면 화암리 물려울 체험관에서 열리는 화성면 어버이날 경로잔치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이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큽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5도, 당진과 서산, 홍성이 8도, 예산이 9도, 태안이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많이 오르겠습니다. 태안이 19도, 홍성이 20도, 당진과 서산, 청양이 21도, 예산이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와 세차하시기 좋겠습니다. 바깥 활동하기도 좋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외출하실 분들은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